1300개 장기요양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굿케어.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성공한 방문요양센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어르신과 보호자가 계속 찾아오고 또 센터장님이 계속 상담하고 도와드리고 좋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대로 해드리는 그런 센터,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어르신을 많이 모셔야 하겠죠. 어르신을 많이 모실수록 수익을 더 낼 수 있고, 수익을 더 낼 수 있어야 더 좋은 직원을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직원들을 많이 뽑아야 더 많은 어르신들을 모실 수가 있어서 선순환이 계속 될 거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방문요양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르신 120명을 모시는 방문요양센터를 만드는 상담 비법,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작정하신 분들이에요. 120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싶은 예비 센터장님들이나 이미 센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잘 안 되고 있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싶은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테니까요. 일단 그런 마음이시라면 3번, 4번 돌려보세요. 일단 120명 어르신을 모시는 센터가 되시려면 왜 120명을 모셔야 하는지, 왜 내가 매출 1억을 해야 하는지, 120명이 안 되더라도 왜 대규모 센터가 되어야 하는지를 아셔야, 그래야지 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되고 싶은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목표에 다다르기는 참 힘든 이야기니까요. 자, 그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규모 방문요양센터가 되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걸 아셔야 되니까 정책의 변화입니다. 방문요양센터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어르신 서비스하는 비용을 85에서 100%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정책이 변화하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방문요양센터는 방문요양센터에 대한 정책 변화가 계속해서 변해와 있고, 그때마다 흔들리고 사라진 기관들을 살펴보면 소규모 기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책 변화를 고려를 할 때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대규모 기관이 되셔야 하고 목표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일단 나왔던 거를 보면 핵심은 방문요양센터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라든지 커뮤니티 케어가 핵심입니다. 어르신 숫자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살아남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서 소규모 기관에 비해서 대규모 기관이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을 할 때 대규모 방문요양센터가 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할 것입니다. 120명 대규모 방문요양센터가 되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여러분 수익구조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초기 방문요양센터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자영업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상담, 행정, 직원관리 등 모든 일을 맡아서 하셔야 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일반적으로 어르신 70명 이상은 되어야 직원들 하는 선에서 업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요. 시설장까지 고용하는 구조가 되려면 솔직히 터놓고 말씀드려서 100명 이상의 어르신이 계셔야 수익구조는 가능해요. 대표님 일을 하지 않고도 일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려면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게 되면 대표님께서는 경영만 하고 시설장과 직원분들은 운영을 하는 회사 규모가 되려면 대규모 센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수익구조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워낙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다만 영상은 띄워드릴게요. 이 부분을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세요. 결국에는 방문요양센터가 자영업이 아닌 사업의 구조가 되기 위해서, 또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규모 방문요양센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규모 방문요양센터의 상담 비법, 어떻게 대규모 방문요양센터가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방문요양센터 100명 이상의 어르신을 모신 1억 이상 매출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하는 비법을, 상담 비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니까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돌려보세요. 결론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끝까지 보시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지사업도 사업입니다. 네, 어르신을 돌보면서도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빨리 어르신을 많이 모시려는 생각에 영업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빨리 땡기겠다, 계약을 빨리 하겠다. 예, 어르신과의 계약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초기 대표님들. 근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시선으로 본 여러분들의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대표님들이 상담하게 되는 대상은 어르신일까요? 아니면 보호자일까요? 어르신은 아프시니까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보호자랑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르신께서 독거인 경우를 제외하군요. 보호자가 만약에 직장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밖에 있죠? 최소 9시간입니다. 9시간 이상을 밖에 나가 있는 경우에 어르신들은 보호자가 일하시는 동안 혼자 방치될 수 있겠죠. 결국 누군가가 보호자가 나가 있는 동안 어르신을 돌봐야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알맞은 서비스는 3시간만 어르신을 돌보는 방문요양 센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아닐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낮 동안 어르신을 돌보는 주간보호센터가 더 알맞을 겁니다. 그런데 수익에 눈이 먼 대표님들은 종종, 이게 더 중요한데도 그 보호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당장 내 수익, 내 계약을 목적으로 나는 방문요양센터를 하니까 상담해서 방문요양센터를 억지로라도 이용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죠. 보호자분들도 전문가가 하라고 하니까, 전문가가 방문요양센터를 다니게끔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이해가 안 가더라도 전문가인 센터장님이 제안을 한 것이니까 보호자는 주간보호센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님과 일단 방문요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보호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서비스를 또 만약에 그날 곰곰이 생각해서가 아니라 서비스를 계속 3시간씩 받다 보면 부족한 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본인이 없는 동안 중에 3시간 동안은 요양보호 선생님이 돌봐주지만 나머지 시간들은 어르신에 대한 걱정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걱정이 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더 찾다 보니까 주간보호센터라는 걸 몰랐는데 주간보호센터라는 게 있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라는 걸 찾아보게 되고요. 대표님께는 어떨까요? 대표님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화가 날 겁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이 전문가로서 진작 알려줬으면 좋았을 건데 방문요양센터를 왜 선택해서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지?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쓴소리를 잘 못하시잖아요. 쓴소리를 하기 어려워하시는 성격의 보호자님들은 대표님께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떠나갑니다. 주간보호 딴 데로 가고 어디 간다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계약 해지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대표님하고 계약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표님은 욕심내다가 소중한 고객 한 분을 평생 놓치게 된 거죠. 근데 진짜 한 분일까요? 아닙니다. 그 보호자는 주위에 우리 센터를 좋게 이야기하기 힘들 겁니다. 본인이 겪은 현실이니까요.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는 고객 한 분이 아니라 가만 고객을 다수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잃는 겁니다. 그럼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방문요양 센터장님들은 상담을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이럴 때는 보호자에게 주간보호센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려줍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방문요양센터를 하지 않는 주간보호센터 리스트, 그러니까 우리 방문요양센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주간보호센터 리스트를 보호자한테 드립니다. 우리하고 연계되어 있는 주간보호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호자님, 지금처럼 출근하시는 기간에 어르신을 낮 동안 돌봐드리는 제도가 있어요. 낮 동안 어르신 유치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토요일까지도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보호자님이 출근을 하시는 상황에서는 방문요양센터보다는 제가 하진 않지만 저한테 수익이 나진 않지만 주간보호센터가 더 나아 보여요. 다만 주간보호센터만 이용을 하시게 되면요, 집에서 어르신 주변 정리가 전혀 되질 않거든요. 요양보호 선생님이 집에 가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주간보호만 이용해서는 그게 되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사이사이에 방문요양센터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주간보호도 이용하고 방문요양도 이용하고. 제가 주간보호센터는 좋은 데를 제가 매칭을 해드리고 어르신 주변 정리에 특화된 선생님을 제가 매칭해 드릴 수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아니더라도 며칠이라도요. 실제로 출근하시고 일을 하시다 보면 어르신 주변 정리가 쉽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아서 보호자님들께 제가 이 방송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같이 이용하라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1억 이상 매출을 하시는 대표님들처럼 상담을 한다면 출근을 하면서 걱정이 되는 보호자의 니즈를 해결도 하겠죠. 거기다 플러스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잘 얘기해준 전문가님, 방문요양센터하고도 계약을 같이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돈도 돈이지만 우리 대표님에 대한 보호자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병원을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것까지 상담하신다니까요. 진짜로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신뢰도가 있으면. 중요한 거예요. 대표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억 이상, 월 1억 이상 매출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그렇게 행동하더라니까요. 이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가 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대표님에게 엄청난 무기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서 직접 어르신을 모시면서 방문요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변했을 때나, 주간보호센터 다니기 전보다 더 몸이 안 좋아지셔서 어르신을 다른 데 모셔야 되는데 요양원 가기는 싫은 거야. 우리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모시기는 싫어. 그럴 때는 방문요양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요양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때 그뿐인가요? 아는 사람이 방문요양센터를 이용을 해야 된대. 그러면 누구 찾게 하겠어요? 우리 대표님을 소개하겠죠. 어떤 상황이든 대표님을 찾을 거예요. 지금은 표가 안 나도. 그런 사람 한 명을 얻게 될 겁니다. 돈은 당장 되지만. 그렇지 않나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방문요양센터를 권한 대표님을 찾을까요? 아니면 당장 본인한테 수익은 되지 않지만 보호자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대표님을 찾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자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방법을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누구나 1억 버는 방문요양센터 센터장이 되었을 거예요. 다 성공했겠죠.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동물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방문요양센터의 수익만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대표님 중에도 대충 상담하고도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모으신 사례가 있다 보니 뭐 이렇게까지 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초기 창업 대표님들에게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게 해도 성공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모든 사람이 따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수익을 내는 것은 대표님의 본능이고 당장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120명 이상 대규모 방문요양센터의 상담 비법은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 한 가지 비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방문요양센터는 복지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좋은 일을 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롱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을 이기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보호자의 입장이 되어서, 어르신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언젠가 120명 이상, 1억 이상 버는 방문요양센터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내가 고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먼저 적어보셔야 합니다. 방문요양센터만 하고 계신다면 방문요양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일, 방문 목욕 서비스도 가능하시다면 목욕 서비스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적어봅니다. 또 대표님께서 질병에 대한 전문가라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쭉 적고 해줄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심지어 이런 것도 적으세요. 만약에 어르신 댁에 들어가서 가전제품을 직접 수리해 줄 수 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세세한 것들도 적어 나갑니다. 제가 예로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셨죠? 네, 되게 짧게만 썼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 나가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디 이렇게 누구한테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을 다 적으시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실 일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적습니다. 예, 할 수 없는 일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리스트들은 추후에 계속해서 시간 한 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리스트업을 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리스트업을 하시고 확인하시고 바꿔나가면 어떤 것들을 바꿔나가셔야 되냐?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리스트를 할 수 있는 리스트로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거는 적기만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실행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는 주간보호센터가 없어서 어르신을 소개할 수 없다면 주간보호센터를 찾아가셔야 하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요양센터, 대규모 방문요양센터장님이라면 방문요양센터를 하는 주간보호센터를 같이 하는 센터를 찾아가면 고객을 뺏길 수가 있으니까 주간보호센터만 하는 원장님들을 만나서 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어르신 상담은 잘 도울게요. 주간보호센터를 원하는 어르신들은 제가 넘겨드릴 테니까 방문요양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만나서 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이것도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믿을만한 원장님을 만나 뵙고 또 대표님들은 그분을 도와주다 보면, 다른 대표님들을 도와주다 보면 신뢰관계가 생기겠죠. 그리고 서로의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저쪽 주간보호도 그렇고 우리 방문요양센터도 더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겠죠. 물론 대표님이 현재 할 수 없는 리스트에 있는 나는 아는 주간보호센터가 없다, 이 내용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바뀔 것이고요. 이렇게 대규모 방문요양센터 상담 비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수적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행동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할 수 없는 일을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신다면 어느샌가 여러분도 대규모 방문요양센터 1억 매출을 내는 상담 비법을 배우는 센터장님이 아닌 우리 후배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국회의원의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장님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2번, 3번 또 다시 한번 돌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개념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기 힘드셨을 텐데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오늘은 1억 이상 매출 내시는 방문요양 센터장님들 덕분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